치유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포레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밤의 제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국내외 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거 할까요? 이번 주에는 심리 이론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게 같이 저희랑 얘기하듯이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촬영 장소가 어디죠? 여기요. 말하면 안 돼요? NH정원이에요, NH정원. NH정원에서 네, 지금 장소를 정원에 와 있어요. 네, 협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진 아닙니다, 뒤에 배경. 네, 이게 실사입니다. 지금 NH정원 카페입니다, 여기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빨리 빼볼까요? 네, 그러면 네. 심리 이론만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심리 이론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심리 이론의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심리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동주의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이 나오고 또 행동주의 이론을 또 보자니 우리가 동물이냐, 인간은 그냥 뭐 자극이 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라는 것을 한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지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심리학의 흐름에 그 심리학자들이 저희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 심리 이론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심리학의 제일 기본적인 프로이트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가 나오죠. 이 지금 저희 그 부분에 나오는 네 분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저희 교재에 누구누구 나오죠? 프로이드랑 메슬로우, 그 다음에 에릭슨, 피아제 이렇게 네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네 분들은 발달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 네 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정신성적 발달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 총 몇 단계죠? 5단계입니다. 네, 5단계.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자, 입에서 이제 리비도가. 우리 프로이트 하면은, 성적. 성적. 성적인 이 부분이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발달 단계를 나눠놨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변태 아저씨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자, 제일 먼저 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입.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 물고 빨죠. 모든 걸 다 입으로 이해하려고 감각을 다 세상을 다 그걸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강기. 그 다음에 1세까지. 그래서 출생에서 1세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집중되냐? 배변 훈련이 입에서 항문으로 내려갑니다. 배변 훈련이 시작되니까 이제 3세까지. 그렇죠. 1세부터 3세까지 항문기. 그 다음에는 우리 남근기. 그래서 3에서 6세까지죠. 그때는 이제 남근기니까 진짜 성기로 리비도가 집중이 되는 시기죠. 합니다. 이때 주요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남근기의 주요한 특징은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동성 부모한테 이제 어떤 경험한 이제 갈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어 기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억압과 동일시죠. 그래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해결하면 건강한 성 개념과 역할을 습득할 수 있고요. 건강한 이성관계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나치게 복종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근기가 지나면 이제 잠복기라고 하죠. 그래서 잠복기는 6세에서 사춘기 이전입니다. 그 잠복기는 말 그대로 이제 평온한 상태인 거죠. 평온한 잠복기. 그래서 이때는 이 부모와
동일시가 강력해지는 시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아도 성숙해지고 네.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잠복기가 잘 지나가면 또 네. 생식기가 되죠. 그렇죠. 생식기는 음. 사춘기 네.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비도가 이제 외부로 나가요. 네. 그래서 이성에게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때는 리비도가 또 부모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동성 친구와의 사회적 유대감 확립에 집중돼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좌절이 되면 이제 열등감이라든지 소극적이 된다든지 회피적인 성격이 잠복기 때 네. 나오고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생식기, 네. 그렇죠. 이성에게 이제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 네. 그래서 우리 이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성격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본능, 자아, 초자. 네. 네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세 가지. 네. 이 성격의 요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본능은 진짜 말 그대로 본능이죠. 그렇죠. 네, 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본능. 본능.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네.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예. 네. 이게 이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에고 있죠. 자. 네. 자, 에고는 내가 막 지금 선생님 수업을 막 하고 계시는데 네. 막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끝나고 그냥 빨리 뭐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막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먹고 싶은 건 우리 이드죠. 그렇죠. 예, 본능. 네. 근데 이제 자아가 얘기하죠. 너는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래 집중해야지. 그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에고, 에고. 자아죠. 그럼 초자는 뭐냐? 네. 이제 도덕적인 관념이 초자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관념은 네가 수업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니 학생으로서 자세로서 그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네. 초자입니다. 네. 슈퍼에고. 슈퍼에고. 그래서 꼰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슈퍼에고는 초자는 꼰대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꼰대가 없으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래서 본능, 자아, 초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 심리적 방어 기제를 또 얘기했잖아요. 네네. 프로에게서 상당히 많죠. 이 방어 기제 11가지. 네, 11가지. 네, 방어 기제 또 잘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어 기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가지 순서적으로 떠오르면 너무 좋겠죠? 네. 자, 첫 번째 억제. 자, 억제는 억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제, 억제, 뭐 이런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억압은 1차적 방어 기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을 눌러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눌러놔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눌러놓는 압박에 의해서 죄책감이라든지 뭐 수치심이라든지 자존심 이러한 경험을 한 것들 예, 이게 이제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프로이드님이 예, 이렇게 대상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분석을 해줬던 그 대상자분이 네.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네. 예, 근데 막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나고. 예, 팔에 막 마비가 온다든지 네. 이러한 증상들이 나와서 그래서 프로이드가 계속 질문을 했대요. 네. 언제 그런 증상이 나왔냐 보통. 그랬더니 예,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좀 그쵸. 즐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순간 아니 아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너무 불효 아닌가 내가 이럴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몸에서 그런 이상 두드러기가 반응이 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 때문에 네. 이러한 증상들이 나왔구나 네. 해서 이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프로이드가 발견해냈다고 해요. 네. 예, 그러한 억압이 있고요. 그다음 네. 반동 형성은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동.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죠. 반동 형성. 그리고 우리 퇴행은 네. 예, 우리 동생을 본 아동이 갑자기 네. 동생처럼 막 네. 손가락을 빠는 구강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행이라고 그렇죠. 하죠. 동생이 없었던 뭐 그때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네. 네. 그 독차지하고 싶죠 사람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사는 어떤 행동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네.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화나가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 화가 나 있는 거지 그쵸. 상대방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다 그러면 너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니? 이렇게 묻는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투사 네. 네, 라고 하고 네. 승화는 굉장히 가장 여기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들, 네. 뭐 자른다던가, 그렇죠. 네, 막 뽑는다던가, 네, 뭐 이런 네, 행동들이 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직업으로 네, 승화를 시킨다. 또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우울한 어떤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그렇죠. 거. 이제 그런 것도 또 승화죠. 네. 그리고 막 고기를 막 팍팍 자르는 거. 그렇죠. 네. 외과 의사가 그냥 네, 째고, 네, 째고, 꿰매고, 꿰매고. 네,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승화. 네, 되게 다 승화에 해당된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합리화 있죠? 네, 네, 여우의 심포도. 네. 네, 동화 많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저 포도를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도저히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네. 저거 어차피 먹어봤자 싱거울 거야. 맞아. 나는 다리가 내가 못 짧고. 먹는 게 아니야. 저거 맛없어서 못 먹어봤자 맛없을 거 같아. 그냥 안 먹는 거야. 그렇죠. 합리화. 네. 그리고 부정은 자신한테 일어났던 어떤 막 고통, 네. 또 뭐 어떤 생각이나 충동 이런 것들을 네.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직면하고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많겠죠. 알코올 중독 인정 안 하는 것도 부정입니다. 네. 그런 것도 인정. 매일매일 드시면 그 알코올 중독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네. 죽은 다시. 뭐 연인이나 네.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네. 하고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부정이라고 네, 볼수 부정이고요. 있고, 네, 보상은 작은 고추가 맵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 면일 수 있거나, 그렇죠. 네, 또 이런 좀 자신 없는 것, 이런 네. 결함 이런 걸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오히려 열등감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좀 바람직한 특성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돌리는 거. 네. 네. 보상은 좋은 겁니다. 네, 필요해요. 이 심리적 방어 기제들이 네. 사실은 다 살기 위해서 네. 예, 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얘기를 의하면 그럼요.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네. 네, 나라는 존재를 예,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일 씨 나왔습니다. 동일 아까 씨. 동일 씨 방어 기제 저희가 앞에서 남근기. 얘기했었죠. 예, 남근기의 그래서 어가 동일 씨로 동일 씨. 예,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동일 씨는 또 뭐 어떤 바람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 이렇게 동일시해서 그렇죠. 내가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아와 초자아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전이 바로 네,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네. 그리고 치화는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한다. 그렇죠. 네. 사실은 내가 네.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한테는 대상한테. 얘기를 못하고 나보다 약한 네. 존재나 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 화풀이를 해대는 네. 얘기 그런 행동들 치사에서 그게 치환입니다. 네, 치사에서 치환. 치사에서 오, 치환. 외우기 좋네요. 네, 그래서 총 11가지 지금 네. 네. 방어 기제, 심리적 방어 기제 봤고요. 네, 매슬로우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매슬로우 넘어가기 전에요. 네. 이 프로이드 정신성적 발달이 2023년 2차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나왔었냐면 네. 이제 5세 어린이가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5세 어린이 대상으로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특징을 네. 프로이드 발달 단계로 설명하되 방어 기제 2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5세 그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상으로 5세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네. 그리고 이 5세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어 기제 2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딱 5세면 아까 저희 프로이드 발달 단계 5단계였었어요. 네. 첫 번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다음에 잠복기, 생식기였거든요. 네. 자,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남. 남근기에 해당되죠. 빨리 말하면 안
않았어요. 네.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네. 막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근기에 해당해서 아까 남근기에 남아가 경험하는 건 네.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가 경험하는 건 엘렉트라 엘렉트라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어 기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바로 억압과 동일시 네. 라고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가 출제됐었던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 들으시고 한번 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메슬로우. 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역시 몇 단계죠? 5단계. 네, 5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네. 하위 욕구에서 하위 욕구가 자. 해결이 되면 네, 상위 욕구로 간다. 네. 네, 이러한 원리인데요.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는 당연히 네. 생리적 욕구겠죠. 그렇죠. 생리적으로 네, 욕구가. 먹어야죠, 사람은. 네, 자야죠. 네. 네,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제 1단계 생리적 욕구. 네. 자, 먹는 것이 해결돼. 먹고 자는 게 해결되면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욕구가 생길까요? 일단 안전해야겠죠. 더 안전하고 싶은 네. 네, 욕구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의 욕구가 해당됩니다. 네. 자, 이제 먹는 것도 해결되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보이게 네. 되죠. 나의 문제는 해결되면 음. 그때 이제 타인이 보이죠. 그렇죠. 애정 그러니까 및 애정 소속의 및 소속의 욕구. 네,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네. 네, 잘 해결이 되면 그 음. 다음에는 이제 그냥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고 싶냐 더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겠죠. 자기 존중과 타인에 그렇죠. 대한 존경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의 욕구가 또 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존중의 욕구까지도 다 해결이 되면 네. 예, 최상의 욕구 네.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제 재능이라든지 잠재력을 네.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성취하려는 욕구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위에 밑에 네 가지 네, 생리적 욕구, 안정의 네.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네. 존중의 욕구는 결핍 욕구라고 해요. 결핍 네. 욕구. 그래서 얘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핍 욕구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우리가 성장 욕구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5단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 92페이지에 네. 이 단계에 따른 그 욕구에 따라서 우리 그 정원 활동 치유 네. 농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잖아요. 네. 먹고 자고 뭐 이러는 거. 의식주. 네, 의식주. 그러면 정원에는 뭐가 있죠? 일단 공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신선한 공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빛이 빛이 있고 또 양분. 양분. 네, 그래서 음식물. 뭐 수확물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농업의 공간이 이 정원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1단계 이 욕구와 해결되는 생리적 내용이다. 욕구. 네, 연결되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2단계는 무슨 욕구였죠? 안전의 욕구. 욕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원은 심리적으로 음. 긴장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네, 스트레스나 이제 긴장감을 또 완화시키죠. 그렇죠. 이게 완화, 네. 스트레스나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사람은 편안함을 안정감. 느끼죠. 네, 네. 편안함.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네. 느끼게 할 수 있다. 안전의 네. 욕구. 네. 네. 그 다음에 3단계는 애정 및 소속의 욕구였어요. 네. 그래서 치유농업에서는 농업활동을 하면서 네, 두 가지 대상을 만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네. 네, 사람과 식물. 네. 그렇죠. 아니면 동물. 네.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을 하면서 식물과 대화도 하잖아요. 저희가 또. 네. 그리고 실제 식물이 음악을 틀어준다던가 대화를 나누면 더 잘 맞아요. 자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러한 네. 대상이 있고 또 치유농업사나 그렇죠. 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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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업을 치유농업에 하는. 동작업을 하는
또 네.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 같이 참여한 네. 네, 이러한 대상자들과 대상자들.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을 수 있고 네. 서로 지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책임감이라든지 서로 이제 역할을 그렇죠. 좀 나누면서 또 필요성도 필요성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단계는 무슨 욕구였죠? 존중의 요구. 욕구. 네. 네. 그래서 정원을 포함한 이런 농업 활동이 네. 내 어떤 목표, 그쵸. 잘 길러봐야 되겠다. 음.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먹어야지. 맺어서 먹어봐야 되겠다. 음. 뭐 누구한테 선물을 해봐야 되겠다. 잘 그렇죠. 키워서 뭐 이러한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그래서 또 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또 치유농업사나 이 프로그램 운영자가 네. 정말 너무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네,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고 네. 네,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우리 힘들고 잡초 뽑고 네. 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도 네. 그러한 것을 책임 있게 잘하고 계시네요. 네. 라는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네. 예, 자신과 또 이 동료에 대한 그러한 존중 네. 이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잖아요. 네네.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인데 네. 우리 정원에서 얘기하자면 음.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죠. 네, 또 식물의 생장사를 생장사를 경험할 수 있고 네. 또 그 식물과 동물의 그 삶의 과정을 과정. 네, 네. 인간의 삶의 과정과 또 연결해서 같이. 네,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원하고 연결해서 네. 5단계 욕구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릭슨 들어가겠습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얘기했죠. 네. 그래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제일 네. 깁니다. 맞습니다. 네, 전생의 총 단계였죠. 8단계죠. 8단계. 전생일을 8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0에서 1.5세였죠. 네. 네, 그래서 이때는 막 태어나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주 양육자가 다 네.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 양육자가 네. 내가 막 기저귀에 쉬를 해서 네. 불편한데 음. 울었더니 금방 와서 그걸 해결해주고 배고플 배고파서 때. 막 응애응애 울었는데 다 응애응애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배가 고픈 건지 밥 맞춰서 또 예, 밥을 싸서 주기도 그런 하고. 건지 이걸 다 해줘요. 그리고 또 안기고 싶어서 그냥 울었는데 맞아 둥가둥가 하면서 안아주고 이런 게 잘 되면 내가 괜찮은 곳에 네. 있구나 네. 이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예. 생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어떤 그렇죠. 긍정적인 어떤 이제 세상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생기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 이제 신뢰가 되겠죠.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라면 그렇죠. 네, 이게 불안한 거죠. 어떤 불신감이 들겠죠. 응애했는데 똥도 안 채워주고 그쵸. 밥도 안 주고 네.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불신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신뢰감대의 불신감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단계는 1.5세에서 3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도 하고 네. 이제 모두 막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잡고 일어나서 네. 막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네, 그런데 아직은 위험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를 제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안 돼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안 돼 많이 하면 또 네, 내가 못하고 나는 그런 거를 잘 할 수 없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수치심이라든지 뭐 자기회의 같은 그렇죠. 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네. 위험한 거를 주 양육자가 적절하게 네. 치워주면서 얘가 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네. 해줄 수 있게 한 다음에 잘했어. 이렇게 네. 얘기해주면 그래 내가 잘하나 보다.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그렇죠. 어떤 확신감이 생기죠 이때. 네.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3단계는 3에서 6세예요. 네. 이제 말도 제법 잘하고 네. 남을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네. 주도성 대 죄책감.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네. 엄마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 그렇죠. 또래에서도 네, 또 또래에서도 주도하고 싶어 내가 하고, 주도하고 싶었죠. 이러죠. 능력이 이제 또 개발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해서 네.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렇죠. 막 적극적인 어떤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그렇지 않고 좌절되면 네. 이제
죄책감도 느끼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될 수도 없게 있다. 되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6에서 12세예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네, 초등학교를 쭉 다닐 나이죠.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 네, 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경험하게 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네. 피드백을 잘 받고 네.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해서 결과물도 나오고 네네. 이러면은 주변에 또 지지도 그렇죠. 잘 받고 네. 자신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근면성도 생기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게 되고. 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뭐 네. 하는 거마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네. 아우 너는 또 이랬어. 뭐 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으면 네. 이제 부적합성, 열등감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떤 느끼게 이제 됩니다.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초등학교 네. 때 특히 막 뭘 했는데 옆에 친구는 잘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칭찬 들어요. 네. 근데 나는 너는 색칠이 이게 뭐니?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4단계 일단 초등학생 어떤 그 학교를 열심히 가고 인정받고 뭐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5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체감 대 정체감 흥미. 네. 청소년 하면 정체감. 그렇죠. 자아, 자아, 정체성 네. 우리 배우잖아요. 네, 이때 형성할 진짜 중요한 나이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지나가면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의 목적도 세우고 네. 또 이제 미래의 목적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설정하게 실천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네. 잘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때 잘 못하면 네.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예.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안 되면 나란 사람이 누군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헤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인기에도 네.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못 의사 찾아서 결정을 잘. 의사결정도 못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계속 끌려다니고 그렇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좀 어려울 어려울 수 있죠. 수도 있고. 네. 네, 그게 5단계입니다. 네, 그다음에 6단계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청년기 때는 열심히 연애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네. 사회의 사람들이라던가 네, 관계를. 이성과 네. 잘 관계를 잘하면 네. 당연히 친밀감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고립되죠. 그러니까 네.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친밀감 대 고립감. 네. 그 다음에 7단계는 성인기죠. 성인 됐으니까. 네, 성인 연애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네. 그래도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음. 그러면은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존재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책임도 잘 지고 뭔가 일도 열정적으로 잘하고 네. 어느 정도의 이런 지위도 갖게 되고 하면은 네. 그러면 생산성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대되는 역할을 하는 생산적인 맞아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업무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침체되는 거죠. 그렇죠. 꼬르르르. 그래서 침체성, 생산성 대 침체성. 네, 마지막 8단계 8단계. 네, 노년기입니다. 네. 그래서 노년기 때는 이제 죽음이 더 가까울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참 그래도 잘 살아왔어. 그러면 통합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통합된다는 네. 거. 이제 전 세계를 그렇죠. 내가 비추었을 때 네. 만족감인 거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 만족감, 뭐 후회하지 않는 이런 걸 이렇게 통합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네. 난 인생을 헛살았나.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것을 느끼면 좌절되고 절망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슨 8단계 봤고요. 네. 자, 마지막 피아제. 네,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네. 4단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감전 구형이라고 네, 감전되면 구형이 제이님께서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감정구형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감각 운동기 네. 0에서 2세. 그래서 0에서 2세는 진짜 언어 발달을 아직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 감각적으로. 시기잖아요. 네. 모든 것을 감각으로 네, 세상을 경험에. 이해할 네. 수밖에 없는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할 네,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이 세상과 자신을 아직 연결시킬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 영속성의
획득, 그 다음에 네. 행동을 통한 1차적 사고, 네.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네네. 자연 모방, 네. 이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0세부터 2세까지죠. 네. 네. 그리고 전 조작기는 2에서 7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를 네. 막 쓸 수 있는 그렇죠. 이제 2살 시기입니다. 때부터는 이제 말을 막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상이나 이런 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모든 아직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네, 조작할 돌아갑니다. 수 있는 게 전 조작기예요, 지금. 네. 조작이 아직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전 조작기 네. 2세부터 7세까지.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그렇죠. 연결을 하게 되죠. 네. 이때 시기에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자기중심적이고 네. 네, 이 상황이 달라져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네, 거를 이해할 이해하지 수는 못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조작기니까. 네, 자중심성 네. 그리고 특징은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동물, 네. 뭐 돌, 심지어 돌, 뭐 저 모든 위에 사물. 있는 전등 뒤에 네. 전등도 살아있는 지금 네. 등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등이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활론적 사고, 네. 네, 이게 전 조작기의 특성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는 7에서 11세. 네, 11세까지. 네, 이제 조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그렇죠, 가능하죠.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 네, 네. 이게 이제 형성되고요. 네. 내 중심에서 좀 벗어난다, 탈중심화. 탈중심화. 그리고 생각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가역적 네. 사고, 그리고 보존 개념 형성, 네. 그래서 분류 및 서열 조작 능력, 네. 언어의 복잡화, 완전 학습 네. 이게 특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한 거죠. 네. 11세까지. 네, 그래서 똑같은 네. 물컵에 네. 네,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놨다가 네. 한 컵을 음. 보는 앞에서 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작은 그릇에 옮겨요. 네. 그러면 전조작기에서는 네. 어느 게 더 물이 많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컵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똑같은 걸 옮겼는데도 네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는 네. 똑같아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청소년. 성인 수준의 그렇죠. 그냥 사고가 가능한 시기죠. 네. 그래서 성인 수준의 사고라고 네. 한다면 네. 연역적 사고, 네.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네. 이상적, 네. 추상적, 네. 추리력, 네. 적응력 등이 발달해서 네. 사물의 인과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원인과 음. 결과의 관계를 네.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추론적인 것까지 네.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네,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야지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죠? 그때 네. 구체적 조작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아무튼 이것도 기출문제도 나왔다는 거 해서 음.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네. 네 분의 심리 발달 네. 네, 심리 그래서 발달 발달 기준에서 심리학자 네. 4명 네. 네,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자, 한번 문제 낸다 생각하고 네. 대답을 해볼 준비를 하세요. 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이님도 같이 보지 마시고 네. 네, 한번 혼내지 같이 말고.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다 같이 하는 오늘, 거예요. 네, 발달 심리학자 4명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4명 우선 이름부터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프로이드, 프로이드, 두 번째 메슬로우, 메슬로우, 그다음 에릭슨, 삐아제, 피아제 이렇게 네. 4명을 얘기했었어요. 네. 자,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는 총 5단계, 5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구강기, 네, 구강기, 항문기, 항문기, 남근기, 남근기, 잠복기, 잠복기, 생식기. 생식기. 네. 그래서 이제 각 단계의 특징을 좀 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메슬로우의 육구 위계. 네. 몇 단계였죠? 5단계. 5단계였습니다. 저는 네. 맨 마지막에 첫 번째 하위 단계. 네,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네,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다음에 자기 존중의 네, 욕구, 존중의 욕구, 네,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네 가지는 결핍,
예, 채워져야 되는 거. 마지막에는 성장. 그다음 마지막은 성장 이렇게 자아실현. 기억하시면 예, 단계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에릭슨 제일 길었습니다. 8단계. 네, 8단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에 1단계는 막 태어났어요. 네. 어떤 걸 느끼죠? 신뢰감 신뢰감 대 불신감, 신불, 네, 네, 신불. 신불자. 네, 자수했어요, 신불자가 자수했어요. 뭐 했어요? 2단계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수치심. 네.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주제. 네, 주제. 막 주도성. 내가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해보려고 하고. 네. 죄책감. 네, 주도성 대 죄책감. 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네, 근면해야 된다. 네, 4단계. 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근면성 근면성 대 열등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그 5단계.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청소년기. 청소년기 5단계. 무조건 자정체성이니까 그렇지.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자, 그 다음에 네. 6단계 청소년 지나서 네, 이제 청년기. 청년기에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그렇지. 돼. 이성과 많이 친밀감. 사귀어야 친밀감 대 네, 고립감. 여자친구 없으면 고립감. 네. 자, 여자친구 잘 사귀었어요. 이제 성인기. 7단계 성인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아기도 생산해야 되고, 네, 사회적으로도 생산해야 되고, 그렇죠. 생산성 대 친체성. 친책성. 자, 네. 마지막입니다. 8단계. 노년기. 노년기. 노년기에는 통합성. 잘 살아왔다. 그렇죠. 통합감. 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절망감.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죠? 네. 자, 마지막. 피아제 인지 발달. 몇 단계였죠? 4단계. 4단계. 자, 첫 번째. 우리 처음에 앞글자 뭐였죠? 짜서 외우라 그랬는데, 우리 맞아, 제이님이. 맞아. 아, 감전. 감전돼서 구형이 그렇죠. 감정 구형. 네, 그래서 네. 감각, 운동기. 전. 0에서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작기. 전조작기 2에서 7세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7에서 11세입니다.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상. 까지. 이렇게 네, 공부해봤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른 심리학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우즈 여러분, 안녕!